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일심동체는 환상일 뿐 부부는 둘이다. 부부 같이 사는 게 기적입니다. 입니다. 지은이는 김용태, 발행은 댄스토리입니다. 분명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많은 부부들이 갈등을 겪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나빠서도 한 사람이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는 안 통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남녀는 결혼식만 올리면 바로 부부가 됩니다. 그렇다고 바로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은 아니죠.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아내를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남편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이좋은 부부는 싸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부부싸움은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정서적으로 가깝다는 것은 기대가 많고 상대가 나를 예민하게 봐주기를 바란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부싸움은 전혀 모르던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는 긍정적인 기능도 합니다. 이렇듯 원활한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첫째, 남녀 차이에 대해 알 것. 두 번째로는 서로의 성격 유형을 아는 것. 세 번째는 각자 살아온 가족 배경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부부는 일심동체가 아니라 이심이체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다른 부부가 같이 사는 것이 오히려 기적이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30여 년간 부부 상담을 경험한 저자는 이 말만으로도 많은 부부들이 아주 편안해한다고 합니다. 일심동체가 될 수 없었던 자신들이 비정상이라는 생각에서 해방된 것 같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가 될 필요도 없다. 이심이체로 살 때 같은 삶의 목표와 방향이 같으면 된다. 서로의 다름을 고치려고만 하지 말고 이해할수록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다. 의도적인 노력과 연습을 통해 부부관계는 친밀해진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부부싸움이 악순환이 되는 이유.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지금 상담하고 있는 20년차 부부가 싸우는 주제는 현관바닥과 맨발이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 현관바닥에 발을 디딘 채 신발을 신고 벗는데 아내는 그것이 몹시 싫다. 처음에는 바닥을 딛지 않고 바로 신발에 발을 넣을 수 있도록 남편이 나갈 때마다 현관 앞에 구두를 대령해 두기도 했다. 그러나 남편은 바닥에 내려서서 신발을 신곤 했다. 손님이나 누가 오면 아예 맨발로 바닥을 디딘 채 현관문을 열어준다.
아내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누이로제가 걸릴 지경인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남편은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달라지는 게 없다. 아내에게 맨발로 현관바닥을 딛는 것이 왜 그렇게 싫으냐고 물었더니 현관바닥에 묻은 지저분한 것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싫다고 했다. 깨끗이 치워놓은 집 안에 더러운 것이 묻은 양말로 들어와서 거실이며 방에 돌아다니면 청소가 헛수고가 되고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다는 것이다. 남편에게 물었다. 맨발로 현관을 디디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겠어요. 그게 편해서 그러죠. 아내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맨발로 딛게 되네요. 하하. 그러시군요. 아내분 말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네요. 아내분이 그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 어떡하죠? 그게 글쎄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맨발로 디뎌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내가 좀 까다로워서 그래요. 남편이 아내와 다른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다. 다시 남편에게 물었다. 아내분과 잘 지내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가요? 아내가 신경질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제가 말을 들어줄 수도 있죠. 이 말은 아내로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다. 그러면 그동안 아내가 신경질적으로 말해서 일부러 그러신 건가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아내가 매번 신경질을 부리니 제가 더 하기 싫었던 면이 있죠. 아내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고 남편은 이를 외면한다. 이거 보세요. 이 일은 내가 원하는 거는 일부러 안 해준다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꼴을 못 봐요. 아내에겐 남편이 현관바닥을 디디는 게 자기의 수고를 헛수고로 만드는 행동으로 느껴진다. 남편은 깨끗한 집이라는 환상을 깨는 사람이다. 더 들어가면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아.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기 싫어해로 연결된다. 아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는 근거가 다 있다. 아내는 겉으로는 현관바닥을 딛는 것이 불만이어서 싸운다고 했지만 파고 들어가다 보니 다른 이유가 있었다. 20년 전 일이었다. 첫 아이를 낳고 산후통과 우울증으로 누워 있는데 남편이 한밤중에 친구들을 몰고 나타나 술상을 차려달라고 했다. 신혼 초 집에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문제로 여러 번 다퉜는데 이런 상황에 또 라는 생각에 아내는 현관에 서 있는 남편 친구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가버렸다. 남편은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했고 아내는 누워있는 아내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친구들을 데려오는 남편 같지 않은 남편이라고 생각했다. 아내가 친정에 가 있는 일주일 동안에도 남편은 아내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 친정 부모가 헤어질 거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아내 마음에는 그 일이 지금까지 앙금으로 깔려 있다. 애 낳고 누워있는 아내에게 친구들 술상을 차리라던 당신, 지금도 내 생각은 조금도 안 해주는구나. 내가 그렇게 싫다는데 남편도 마찬가지다. 20년 전 친구들 앞에서 개망신을 주더니 지금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맨발로 바닥 좀 딛는 게 무슨 대수라고. 그럴 때마다 잔소리하는 아내. 그런 이야기 따윈 들어주고 싶지 않다. 이것이 많은 부부가 겪는 부부싸움의 패턴이다. 수십 년씩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앙금의 주제. 이 앙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부부는 매번 다른 문제로 싸운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주제로 싸우게 된다. 이 사건이 부부에게 왜 앙금이 되었는지를 봐야 한다. 남편이 그날 밤 친구들을 데리고 온 것이 아내에게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었는지, 남편은 아내가 싫어하는데도 왜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왔는지, 친구들 앞에서 아내가 인사도 없이 친정에 갔을 때 남편 마음은 어땠는지, 그리고 친정으로 가면서 아내 마음은 어땠는지, 그런 것을 서로 물어보고 얘기를 해야 한다. 그러면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에 대한 기대, 판타지와 연결된다. 각자 자라온 원가족과도 연결된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 표면적으로 싸우는 특정한 문제 뒤에는 이렇게 많은 배경이 있다. 그래서 오래된 부부를 상담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배경을 다 찾아내야 한다. 당시에 서운했던 것들을 다 꺼내놓고 일일이 어떤 의미였는지 확인하고 말하면서 해결해줘야 부부 사이에 쌓였던 담이 허물어지며 관계가 회복된다. 달라서 좋았는데 달라서 싸운다.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프로블럼 메이커이고,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사사건건 시비 거는 사람이다. 아내에게는 남편이 현관바닥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거실을 어지럽히는 것도, 화장실을 깨끗이 쓰지 못하는 것도, 식탁에 음식을 흘리면서 먹는 것도 모두 다 문제다. 이처럼 아내는 깨끗한 것에 대해 집착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아마 어린 시절에 누군가 깨끗한 사람, 부모님 중 한 명이었을 확률이 높다.과 상호작용을 했을 것이다. 깨끗한 사람은 상대방에게도 깨끗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지시나 통제를 한다. 마찬가지로 똑똑한 사람은 배우자나 자식에게도 똑똑해질 것을 요구한다. 깨끗한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프로블럼 메이커가 된다. 깔끔한 사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배우자를 만난다. 좀 더러우나 깨끗하나 무슨 대수냐. 더러우면 닦으면 되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좋다. 편안하다. 자유로움을 느낀다. 아내 입장에서 보면 그게 지금의 남편이다. 반면 남편 입장에서는 깔끔한 여자가 좋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하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하면 이 남자도 좋아 저 남자도 좋아 할 거라고 생각한다. 남자들에겐 깔끔이라는 주제가 성적 순결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자는 깔끔한 것을 단아하고 절제된 모습이라며 좋아한다. 그렇게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결혼한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 완전히 달라진다. 여자가 볼 때는 남자가 지저분하다. 남편은 현관과 거실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남편이 현관에 갈 때마다 보기 싫어진다. 몇 번 참다가 얘기한다.
당신은 현관에서 맨발로 있더라. 그러지 마. 이렇게 잔소리를 하다가 나중에는 현관에 서서 남편을 감시한다. 아내가 프로블럼 메이커가 되는 것이다. 남편 입장에서는 현관으로 가면 아내가 뭐라 하니까 불편하다. 자유가 중요한데 자꾸 통제를 하니 반발심이 생겨서 더 마음대로 한다. 내가 그럴수록 나는 더한다는 심산으로 아예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오기도 하고 집 안으로 던지기까지 한다. 복수심에 아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다. 그러니 싸움이 심화된다. 이렇게 현관 때문에 싸우다가 점점 화장실, 식탁 문제로 싸움이 확대된다. 악순환 과정에 돌입하는 것이다. 자유로워서 좋았고 단정해서 좋았는데 지저분해서 싫고 통제당해서 싫어진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들이 생긴다. 용서 못하는 사건들이 생긴다. 이 부부의 당신은 그때 남편 같지도 않았어. 당신은 친구들 앞에서 개망신 줬잖아. 와 같은 사건이 생긴다. 이런 중요 사건은 원가족과 연결된다. 원가족과 해결하지 못했던 사건과 비슷하게 느껴진다. 살면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처 입었던 것과 연결된다. 아내는 그때도 엄마, 아빠가 내 수고를 망치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사람도 그러네 싶어진다. 아내는 자신이 아무리 집안을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느끼며 우울해진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까지 이 사건에 동참한다. 떼거지로 현관 바닥에 발을 디디는 것이다. 남편을 잡다가 이제는 아이들을 잡는다. 남편을 잡는 것에 실패하는 것은 당연하다. 남편은 밖으로 돌아다니니 아내는 잡을 수가 없다.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잡히면 남편은 아내 눈치를 보는 정체성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깨끗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자칫하면 남편 인격을 망가뜨릴 수 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체성은 자신이 원하는 것, 소신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거나 소신과 어긋나는 것을 요구받으면 말을 듣지 않는다. 이는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렇듯 서로 다른 점이 좋아서 만났는데 막상 결혼하면 그것 때문에 죽어라 싸운다. 서로를 비난하며 공격하는 악순환 관계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그러나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선순환 관계는 노력하지 않으면 만들어가기 어렵다. 선순환 부부가 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원가족에서 상처가 적은 사람들, 즉 부모와 사이가 좋았을수록 선순환 부부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다. 원가족에서 상처가 클수록, 즉 부모와 사이가 나빴을수록 악순환 부부로 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원가족이 아주 중요하다. 부부는 둘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부모와 함께 6명이 사는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부부는 다투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며 돌을 닦아야 한다. 부부는 자기 자신을 초월해야 잘 지낼 수 있는 관계다.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현상 유지만 하고 산다. 피곤하게 무슨 대화를 그렇게 하느냐,
너 따로 나 따로 살고 힘들면 나가서 밥 한 끼 함께 먹으면 되지. 보통 남자들이 이런 태도를 취한다. 이런 부부 관계는 겉으로는 부부지만 친밀함과 사랑이 사라진 무늬만 부부인 관계다. 무늬만 부부로 사는 남편과 아내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어렵다.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 오해. 남녀 차이인데 당신이 틀렸어. 이혼하는 부부가 가장 많이 언급하는 이유는 성격 차이다. 성격 차이에는 여러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상당 부분은 남녀 차이다. 남자이고 여자에서 서로 다른 것뿐인데 내가 잘못해서 내 성격이 나빠서 라며 오해하고 싸운다. 한 사람이 성장해온 원가족, 그 가족이 속해 있는 사회, 그 사회를 둘러싼 문화는 그 사람의 배경이 된다. 이를 사회문화적 차이라고 한다. 사회문화적 차이는 성장하면서 발생된다. 그러나 남녀 차이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이면서 근본적이다. 남자와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나 남자로 살고 여자로 산다. 그 차이는 싸워서 해결되지 않는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회문화적 차이는 갈등과 정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차이가 커지면 갈등도 커지고 차이가 줄어들면 갈등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영어와 한국어를 각각 모국어로 사용하는 부부는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느라 다른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살게 된다. 가사 분담 등의 일상적인 주제에 대해 의논하다가 서로 제대로 의사 표현을 못하면 갈등이 엉뚱한 방향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같은 언어를 쓰는 부부도 서로 통역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 하물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부부의 관계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좋아질 수 있다. 이처럼 사회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고 이해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남녀 차이는 그보다 더하다. 남자와 여자는 인간으로서는 서로 동일하다. 남자라서 여자라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인간으로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평등을 동일 모델이라고 한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남녀로서는 서로 다르다. 생물학적 구조가 다르고 마음의 방향이 다르며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이렇게 다른 남녀를 똑같이 취급하면 오히려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다르면 다르게 대해주어야 한다. 이를 공정 모델이라 한다. 동일 모델과 공정 모델을 합하면 공평 모델이 된다. 남자와 여자는 인간으로서 같기 때문에 평등한 대우가 필요하고 남자와 여자로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정하게 대우해 주어야 한다. 남자는 남자에 맞는 방식의 관계가 필요하고 여자는 여자에게 맞는 방식의 관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부부는 인간으로서의 평등함을 바탕으로 남녀 차이를 서로 배려해야 한다. 남자는 어떤 존재인지, 여자는 어떤 존재인지 서로 이해할수록 갈등은 줄어든다. 물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서로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너 이상하다고 하거나 한 발 더 나아가 사람도 아니다 라며 싸우게 된다. 여자나 남자나 서로의 여성성, 남성성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부부가 대화를 하다가 의견이 다르면 너는 왜 나와 생각이 틀려? 라고 한다. 다르다가 아니라 틀렸다고 한다. 우리나라 부부들이 자주 하는 말 가운데 내 말이 맞는다니까 누가 맞는지 길 가는 사람 잡고 물어보자 라는 말이 있다. 서로 자기가 맞는다고 주장하다 결론이 안 나니까 길 가는 사람에게까지 자기가 맞는다는 것을 판정받고 싶어 한다. 거기다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주제가 있다. 부부는 하나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다. 너무나도 다른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이런 특수한 문화가 덮어버린다. 사회문화 차이와 남녀 차이처럼 서로 다른 것이 섞이니까 부부는 자신들이 왜 이렇게 갈등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싸울 때가 많다. 원인을 잘 모르니 해소도 못한다. 해소되지 않은 채 끝없는 싸움을 한다. 성격 차이인데 당신 덜 떨어졌어. 부부는 남녀 차이뿐만 아니라 성격 유형의 차이도 있다.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성형과 감정과 느낌을 중시하는 감정형은 같은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다. 늘 자신을 멍청하다고 구박하는 남편에 눌려 15년째 살고 있는 미연 씨. 나는 마트에 가면 필요한 물품들은 웬만하면 다 카트에 담는데 남편은 그램당 가격까지 비교해서 사라고 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제 자신이 붕괴되는 느낌이 듭니다. 남편이 늘 나보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데 자신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눈치 없이 행동하는지는 모른다니까요. 라고 했다. 남편은 이성형, 미연 씨는 감정형이다. 남편은 체계적인 사람, 시스템적인 사람이다. 이성형은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서는 덜 쓴다. 그래서 상대방이 뭘 느끼는지 잘 모른다. 자신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상대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잘 모른다. 한편 미연 씨는 정서적인 직관을 사용할 때가 많다. 맛있어 보이는 과일,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생필품, 이러한 물건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행복감을 잘 안다. 미연 씨는 얼마나 합리적으로 소비를 할 것인가 보다는 가족과 자신이 얼마나 더 행복해질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마트에 간다. 이러한 차이는 성향 차이다. 이 성향은 성숙해지지 않으면 감정적 영역에서 약점을 보인다. 마찬가지로 감정형은 성숙해지지 않으면 이성적 영역에서 약점을 노출한다. 따라서 이 두 유형에는 똑똑함이라는 잣대를 댈 수 없다. 서로 똑똑한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성형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영역에서 똑똑하고 감정형은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영역에서 똑똑하다. 부부가 서로 다른 영역에서 똑똑할 때 서로 보완해주면 선순환 관계가 유지된다. 비난을 하면 악순환 관계가 된다. 악순환의 예 중 하나가 무시하는 행동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성형 남편이 감정형 아내에게 멍청하다고 비난하거나 직관과 사람이 더 중요한 감정형 아내가 이성형 남편에게 센스가 없다고 비난을 하면 부부싸움이 된다.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면 어떤 관계도 좋아지기 어렵다. 이렇게 자신이 가진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는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부부는 대체로 서로 심리적 성숙도가 비슷하다. 내가 어떻게 저런 덜 떨어진 인간을 만났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체로 자기가 덜 떨어진 사람이다. 자신의 모자라고 부족한 면을 상대방을 통해 채워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비난한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정서적인 지지가 많이 필요하다. 이성형인 남편은 그런 격려를 받기 위해 발랄하고 감정이 풍부한 아내를 만난다. 그런데 살다 보니 아내가 합리적이기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결정을 내린다. 이에 남편은 못마땅한 마음이 들면서 아내가 덜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자기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다. 감정형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인내가 필요하다. 이성이 작동하기 전에 느낌과 감정이 먼저 솟아나기 마련인데 이때 감정과 느낌을 이성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미연 씨는 결혼 전 자신과는 다른 남편의 이성적인 면이 좋았다.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해보니 남편과 느낌이 영 통하지 않았다. 같은 느낌을 나누고 싶어 표현을 하면 남편은 이를 인지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미연 씨는 센스 없고 덜 떨어진 인간이라며 남편을 무시한다. 이렇듯 많은 부부들이 나는 이런 것이 좀 부족해라며 자신의 단점을 말하고 교류하기보다 당신은 왜 그래 라며 상대방의 덜 떨어진 부분을 지적한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은 부끄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감추고 싶어 한다. 서로의 타고난 유형의 차이를 비난하면서 지적하기 때문에 관계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 온가족 차이인데 이상한 사람이야. 시끌벅적한 집에서 자란 사람들은 대체로 조용한 삶에 대한 판타지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조용하고 고상한 사람을 만나면 사랑에 빠지기 쉽다. 반면에 너무 조용하다 못해서 적막하고 외로운 느낌이 드는 집에서 자란 사람들은 대체로 사람 냄새가 나는 복잡거리는 분위기를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은 활기찬 사람을 만나면 사랑에 빠지기 쉽다. 이렇게 서로 반대 유형의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끼리 만나면 천생연분이라며 좋아하면서 결혼한다. 그런데 결혼 후 이런 판타지가 어느 정도 충족되거나 깨지면 자신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기 시작한다. 시끌벅적한 집에서 자란 사람은 배우자가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 보이고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저런 사람 처음 봤다라고 한다. 반대로 조용한 집에서 자란 사람은 시끌벅적한 사람이 천박하고 교양이 없으며 시끄럽게 느껴진다. 둘 다 자신이 살아온 삶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생각이다. 따뜻한 아랫목에 묻어둔 뚜껑 덮인 밥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던 남편이 있다.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좋아했다.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 아내는 밥공기 뚜껑을 덮지 않는다. 밥공기 뚜껑과 관련해 남편 마음에는 여러 생각과 느낌이 있다. 밥뚜껑을 덮어야 보온이 된다. 밥뚜껑을 덮지 않으면 먼지가 들어간다. 밥뚜껑을 덮으면 밥이 마르지 않고 촉촉하다. 밥뚜껑을 열었을 때 모락모락 나는 김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낀다. 남편이 밥뚜껑과 관련해 느끼는 마음이다. 밥뚜껑과 관련된 판타지다. 아내가 계속 밥뚜껑을 덮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를 배려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것에는 삶의 배경, 그 배경과 관련된 마음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런 삶의 소소한 것들을 매개체로 삼아 대화를 하면 마음을 나눌 수 있다. 서로를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면서 관계가 좋아진다. 서로가 더 잘 이해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이 생긴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마음을 나누기보다는 내가 밥뚜껑을 덮으라고 했잖아.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여전히 그러네.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낸다. 이러면 관계는 급속도로 나빠진다. 이런 말을 들은 아내는 아니 밥뚜껑 하나 가지고 왜 저렇게 잔소리를 해?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방어한다. 서로 억울해하면서 관계가 틀어지게 된다. 아내가 밥뚜껑과 관련된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남편은 자신의 역사와 마음이 사라지면서 존중받지 못하는 마음이 든다.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좀스러운 사람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사건과 마음이 부딪히는 주제를 끝나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 판타지는 대체로 결혼 전 원가족 안에서 생긴다. 문제는 결혼을 해서 환경이 달라졌는데 이런 판타지를 여전히 유지하려고 할 때 발생한다. 판타지를 유지하려고 하면 갈등이 커진다. 판타지가 깨질 것 같으면 깨지 않으려고 화를 낸다. 화는 판타지를 지키려는 방어 감정이다. 이것이 판타지구나 라고 깨달으면 가슴이 아프다. 남편이 밥뚜껑은 뚜껑일 뿐 거기에 사랑을 담은 것이 자신만의 판타지임을 깨닫는 순간 아내의 말이 옳았음을 느끼면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깨질 때 오는 고통을 경험한다. 스타일에서 오는 판타지는 그다지 강력하지 않지만 결핍에서 오는 판타지는 강력하기 때문에 부부간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 서로를 치료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화를 해야 한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나누기 쉽지 않다. 대부분의 부부들은 주로 경제적인 문제, 자녀 교육에 대해 대화한다. 정작 중요한 자기들끼리의 심리적 대화는 거의 안 하고 산다. 심리적 대화를 많이 해야 판타지로 생기는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선순환으로 사는 확실한 방법. 1. 배우자 얘기를 더 많이 듣는다. 나보다 상대가 하는 얘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 관계는 선순환으로 간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는 건 단지 소리나 사실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2. 배우자 방식으로 말한다. 내가 아닌 상대의 방식으로 대화를 하면 선순환으로 간다. 이성형이 감정형에게 감정형의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선순환이 된다. 상대의 마음에 공감하는 말을 하면서 함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감정형은 이성형과 대화를 할 때 사실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 된다. 3. 작은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4. 뭉뚱그려진 것을 하나씩 푼다. 5. 뭐든 감사하게 여긴다. 6. 내가 틀릴 수 있다고 한다. 7. 잘된 일은 상대 덕이라 한다. 제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부부같이 사는 게 기적입니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